자, 3단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자, 보자.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유전자랑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뭔가의 정보예요. 어떤 정보냐면은 바로 뭐를?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암호화해서 담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자인데,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DNA 안에 들어있어요. 생물의 형질, 그러니까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는 표현형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중학교 때 뭘로 배웠어요? 유전 배울 때 뭐 둥근한두, 주름진한두 하는 그게 바로 형질이고요.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DNA에 들어있고, DNA에 이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위를 바로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맞는데 DNA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고 부분 특정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각 유전자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특정한 단백질에 대한 합성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합성을 할 건가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바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게 돼요. 누가 합성해요? 합성하는 거는 우리 배웠던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게 합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라이보솜한테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을 하라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유전자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인 DNA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요거 뭐예요? 이름이? 요거 이름이 뭐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거 이름 뭐예요? 그렇죠. 염색체죠. 염색체. 이 염색체고, 이 염색체는요 누구랑 누구로 되어 있냐면은 DNA 플러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은 원래 정확한 명칭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랑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우리가 보통 불렀던 게 염색사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저게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됐는데, 그래서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 섞여져 있는 요 형태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원래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단백질이 떨어져 나간 요 부분이 다 DNA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DNA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이런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정보가 들어있어서 부분마다 들어있는 단백질 합성의 정보가 다른데, 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 단백질은 뭐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순서,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해서 요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보를 바로 누가 담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단백질의 작용으로 바로 형질이 나타나요. 우리의 피부 색깔, 머리카락의 색깔,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아니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다 이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멜라닌 합성 효소, 우리 피부 색깔이 멜라닌 색소의 양으로 많으면은 약간 검어지는 거고요. 적으면은 피부색이 하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멜라닌 합성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얘가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내니까 이 털 색깔이 어떻게 돼요? 갈색을 띠고,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으면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지니까 흰 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눈동자도 인종마다 다르잖아요. 백인은 약간 푸른색이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황인종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진해지잖아요. 갈색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멜라닌 색소의 양 때문에 바로 뭐다?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특정 효소를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되게 잘 마시는 사람도 있고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술을 잘 못 먹어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 보면 술 잘 못 드시는 분은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빨개지죠. 왜냐면은 알코올을 잘 분해를 못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건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어낸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유 먹으면 설사 빵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유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거든요. 유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젖당인데 이거가 우유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잘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유를 먹어도 어떻게 돼요? 분해가 잘 되는데 이게 잘 분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유 먹으면 계속 설사하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인들이 유당불내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유 먹으면 탈이 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세포 안에서 유전 정보가 이동을 해요. 즉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저장하고 있는 유전 정보는 자,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이 돼요. 그러니까 DNA가 직접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평소에 DNA는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핵 안에 들어있어요. 핵의 염색 사의 형태로 뭉쳐져 있고 핵에서 DNA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평소에는 이 DNA가 어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핵 안에 들어있어요. 언제만 밖으로 나온다고? 세포 분열을 할 때만 밖으로 나와서 평소에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다가 아니라 여기서 갖고 있는 일부의 유전자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자만 누구한테? RNA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받아서 누구한테 가요? 라이보솜한테 가서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을 해 하고 정보를 주면 라이보솜이 필요한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을 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DNA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일부를 RNA한테 전달해주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전사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RNA가 핵에서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핵에는 조그마한 구멍인 뭐가 있냐면 핵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핵공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RNA가 빠져나오면 이 DNA가 전사시켜준 RNA의 정보대로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는데 이 과정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번역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뭐가 DNA의 정보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두 과정이 바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거쳐가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DNA가 RNA한테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은 라이보솜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나게 돼요? 세포질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사와 번역의 장소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DNA는 유전 정보를 그냥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해서 담고 있어요. 암호화된 정보 상태로 담고 있게 되는데 DNA의 유전 정보는요. DNA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가 몇 대 몇으로? 1대 1로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고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으로 되어 있고 염기가 4종류가 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하는 4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자체가 4종류예요. DNA를 구성을 하는 이 4종류가
특정한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배열된 순서가 바로 뭐예요? 유전자가 담고 있는 유전 정보가 바로 뭐다? DNA의 염기 배열이에요. 이 DNA의 염기 배열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전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가 바로 저 염기 서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유전 부호는요, DNA도 유전 부호를 갖고 있고 DNA에서 전사된 RNA도 바로 염기 서열이 바로 이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규칙이자 암호예요. 네, 규칙이자 암호가 유전 부호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 정도의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데, 염기는 몇 종류예요? 지금? 염기를 갖고 있는 건 몇 종류입니까? 염기는 4종류예요. 종류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면 몇 개까지밖에 지정을 못해요? 염기가 4종류밖에 없어. 근데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되는 게 20개인데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면 몇 개까지밖에 지정을 못해요? 4개까지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기는 못해요. 그러면 이게 염기 2개가 한 쌍을 만들면, 염기가 4종류고 얘가 2개가 한 조합을 만들려면은 중복 조합으로 4 곱하기 4니까 16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AA, AT, AG, AC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까지? 맨 마지막에 T까지 해서 총 16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지정해야 되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고? 20종류고 염기 쌍이 몇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16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따라서 염기 2개가 한 쌍으로 만들어서는 지정할 수 있는 염기 조합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염기가 몇 쌍으로? 염기를 3쌍으로, 그러니까 3개 한 쌍으로 만들면, 염기가 3개로 한 쌍으로 만들면 염기가 4종류니까 가능한 조합이 중복 조합으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니까 63가지의 염기 쌍이 나타나요. 그러면 64가지 염기 쌍으로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니까 충분히 지정을 하죠. 대신에 같은 아미노산을 중복 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A, A, 그 다음에 AA, T, 그 다음 뭐 AA, C, 뭐 AA, G, 그 다음에는 뭐 ATA, 그 다음에는 ACA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4가지가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염기가 몇 개씩 조합을 해서 3개씩 조합을 해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형태의 유전 암호 부호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3염기 조합 또는 다른 말로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3개가 하나의 코드가 된다라고 해서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이거 누가 갖고 있는?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3개가 한 쌍으로 만들어내는 염기 조합을 뭐라고 불러준다?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속된 3개의 염기 쌍을 바로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DNA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누구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했어요? RNA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전사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무어의 형태로 3염기 조합의 형태로 갖고 있고, 전사가 돼서 RNA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조합은 따로 떼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코돈이라고 불러줘요. 코돈.
이걸 왜 따로 떼주냐면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I, T, G, C 네 종류죠. 근데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A, U, G, C 해서 뭐가 없어요? 타이민이 없고 뭘 가져요? 유라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기 종류가 전사가 됐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약간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건 누구다? 요거예요. 코돈이에요. 코돈. 실제로. 그러니까 라이보솜은 트리플렛 코드를 삼명기 조합을 못 읽어. 누구를 읽어서? 코돈을 읽어서 아미노산이 요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보면 밑에 코돈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조합에서 지정하는 뭐가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돈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고 이게 어떤 순서로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에 뭐가 달라져요? 결합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게 4개가 있어요. 자 뭐가 있어? 처음에 코돈인데 무슨 코돈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시 코돈. 자, AUG라고 하는 게시 코돈은요. 여러분들 모든 단백질은 시작이 다 뭘로 시작해요? 코돈이 AUG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게시 코돈은 뭐냐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코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유전자는 다 처음에 코돈이 뭘로 시작해? AUG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단백질을 막 합성을 하다가 염기들이 다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백질 합성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멈춰야 될 때 종결 코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 코돈은 말 그대로 단백질 합성을 종료하는 거고요. 이 종결 코돈은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코돈들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다가 나중에 지정한 아미노산이 딱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단백질 합성이 딱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만큼 크기의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 정보의 전사하고 번역 과정. 자, 봅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자, 유전 정보의 전사하고 번역 과정을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전사부터입니다. 전사. 전사라고 하는 거는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누구한테? RNA한테 전달이 되는 현상이 바로 전사였어요.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 핵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보면 DNA는요, 우리 앞에서 했지만 염기가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어요. DNA가. 그러니까 DNA 이중 나선 구조 안에서 결합될 때 A는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누구하고만?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는 이런 상보적 결합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될 때도 어떻게 전사가 되냐면 상보적인 염기 결합을 가진 DNA가 결합이 돼요. 근데 약간 차이는 있겠죠. 왜냐면 DNA는 A 반대편에는 T고 G 반대편에는 C인데 RNA는 T가 없고 뭘 갖고 있어요? U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상보적으로 붙기는 하는데 보면 DNA에서 전사가 될 때 A 반대편에는 타이민이 없으니까 누가 와요? 유라실이 와요. 그 다음에 DNA의 구아닌 반대편에는 똑같이 사이토신이 오고 사이토신 반대편은 구아닌이 오고 타이민 반대편은 누가 와요? A가 와요. 전사가 될 때도 아데닌이 와요. 그러니까 전사가 될 때도 뭐예요? 상보적으로 전사가 됩니다. 다만 누가 없으니까 타이민이 없으니까 타이민이 와야 되는 자리에 대신 누가 오는 거예요? 유라실이 오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다르고 DNA랑 기본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은 같고 그 다음에 이 전사가 일어날 때 DNA가 뭐가 돼요? 이렇게 이중 사슬 구조잖아요.
그러면 1번 사슬이 있고 이 옆에 있는 2번 사슬이 있다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서만 전사가 일어나요. 양쪽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떼서 선생님이랑 한번 보자. 이 부분을 떼서 봤었을 때, 자, 1번 사슬하고 2번 사슬이 이 부분만 떼서 보니까 1번이 만약에 A, C, T, A, G, G, C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DNA는 반대편이 어떻게 돼 있겠어? A 반대편이니까 T, C는 G, 다시 T는 A, T, C, C, G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DNA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 만약에 1번에서 전사가 일어나면은 전사된 RNA는 이 옆에니까 뭐가 나와야 돼? U, G, A, U, C, C, G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번에서 전사가 일어나면 RNA가 A, C, U, A, G, G, C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보적으로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주형에서 1번 사슬에서 전사가 된 건지 2번 사슬에서 전사가 된 건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1번 사슬과 2번 사슬의 뭐가 다르니까 3염기 조합이 다르니까 전사되는 뭐도 달라져요? 코돈 값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사슬에서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거에서 전사가 되는지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전사되는 것마다 갖고 있는 뭐도 다르기 때문에 유전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전사가 되잖아요. 상보적으로.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번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번역은 누가 해요?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 누가 합니까? RNA에 저장된 코돈에 따라서 라이보솜이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순서대로 쭉 연결을 해줘서 바로 뭘 만들어내요? 쭉 아미노산을 연결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꺾이고 꼬이고 접히고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세포질에서. 자, 그럼 요거 봐봐. 이게 DNA 주형 사슬이에요. 이게 DNA 주형 사슬인데 이게 위에 있는 1번이고 이게 2번 사슬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RNA가 전사가 일어났어요. RNA 전사 일어난 거 봐봐. 여기서 RNA 전사된 코돈이 A, A, C죠. 그러면 원래 누구로부터 왔겠어? T, T, G로부터 왔겠죠. 상보적으로 전사가 되니까. 그럼 TTG가 누구야? 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사슬로부터? 2번 사슬로부터 전사가 된 거죠. 만약에 1번 사슬에서 전사가 됐으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U, U, G. 그 다음에는 A, A, C. 그 다음에는 G, U, U, C, A, G.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기 서열을 전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체 내의 유전 정보의 흐름인데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이 유전 부호 체계 있잖아요. 3염기 조합과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정보, 합성 정보, 단백질 합성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게 이게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아요. 즉,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모습도 나타내고 형질이 다르니까 생활 방식이 다양한데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요 다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 대장균부터 세균부터 사람까지 다 뉴클레오타이드가 갖고 있는 염기 종류는 A, T, G, C 4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 사람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생물종에 관계없이 다
같은 코도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 암호 체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이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다 진화해 왔음을 의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장균 안에다가 사람의 유전자를 넣어주면 대장균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그대로 합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몸에 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외부에서 합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대장균을 이용을 하던가 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이 유전자들에 의해서 유전병도 생겨요, 여러분들.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즉, 유전자를 구성을 하는 DNA에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게 바로 유전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DNA가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유전이니까 태어나는 과정에서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염기가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염기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야, 근데 하나만 더 들어와도 다 밀려버리죠. 그렇죠? 3개씩 끊어놨는데 하나만 더 들어온다고 해도 싹 다 밀려버리잖아요. 하나씩. 답안지 하나 밀려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가 빠져버려도 하나씩 다 땡겨줘 오니까 3개 조합이 다 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만 이상이 생기더라도 염기 서열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트리플렛 코드가 다 틀어져 버리니까 전사랑 번역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바뀐 염기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유전병이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러니까 적혈구 모양이 남모양이 되기 때문에 원반형의 적혈구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악성 빈혈이 생긴다던가 페닐케톤 요증, 백색증, 저게 알비노예요. 아예 하얀 거 있잖아요. 백호나 백사자 같은 게 알비노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CTT라고 하는 3염기 조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CAT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코돈이 얘는 GAA가 되고 얘는 GUA가 되다 보니까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종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처음에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중간에 아미노산 하나 바뀐 것 같다가 단백질이 이상한 게 생기니까 원래 이렇게 원반형의 단백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남모양의 삐죽한 단백질이 적혈구가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 하나만 바뀌더라도 아예 이렇게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염기 하나의 순서가 종류가 바뀌든지 하나가 빠지든지 하나가 더 들어오든지 하는 이 미세한 변화가 뒤에 있는 배열 순서를 다 바꿔버려서 아예 황당한, 이상한, 원래 생성되지 않아야 되는 이상 단백질이 생기게 되고 이 이상 단백질의 발현으로 생기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유전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에. 그죠?